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부터 지금 현재 우상향이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25,000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결국에 N자형 상승입니다. N자형 상승.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3월 21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 종목은 동일 제강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이 오프닝이라든지 그리고 정책 관련주들이 쉬어가게 되면서 뭐 삼성전자 관련 테마라든지 그리고 전지금융 같은 경우는 철강 쪽, 중소형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독일 제강 같은 경우도 이 철강주 테마에 묶이게 되면서 장중에 28%가량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8% 상승 마감으로 끝이 났고요. 자, 그러면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도 미국으로 철강 제품들을 수출하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 철강 제품 사들일 때 어떻게 사들일 건가, 그리고 이걸 또 사고 팔고 하게 되면 거기도 세금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철강 232조 재협상 대신 조건 개선 추진. 그러니까 재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개선한다라는 거죠. 재협상보다는 조건 개선이 그래도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이게 호재가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자, 여기도 나와 있죠. 미국과 일본의 연초 재협상 방식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게 되면 자칫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보다는 조건, 변경, 수정 이쪽으로 가는 게 일단 맞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자, 여기를 좀 볼게요.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 2019년까지 미국의 무관세 기준 수출 물량이 125만 톤입니다. 그래서 이 125만 톤 그대로 하고 거기서 오버가 되는 거, 초과가 되는 거는 25%의 저율관세를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율할당관세를 적용해 25%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125만 톤까지는 무관세. 하지만 여기서 오버가 되는 거는 25% 저율관세로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 방식으로 수출 물량을 100% 조건으로 재협상을 하게 되면 수출 물량이 오히려 238만 톤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만 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2017년에서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263만 톤으로 돼 있는데 238만 톤에서 263만 톤을 빼게 되면 25만 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관세 받는 물량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무관세를 받는 게 좋겠죠. 좋은데 25만 톤 크진 않지만 전체 물량이 10%죠. 10%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 10%도 어쨌든 세금을 적용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지난주 금요일날 철강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건 수정, 세부 요건 개선 이런 쪽으로 방향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일본식의 어떤 쿼터제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철강업체들이 수혜겠죠.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동양철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휴스틸 이런 종목들 아마도 있겠죠. 근데 동일 제강이 대장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어쨌든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낡은 현수교, 다리라든지 그리고 이 새로 이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겠죠. 철도 이제 낡았겠죠. 이런 것들을 하고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 선재, 이게 와이어 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어 로드.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서 이 광안대교에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리가 돼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철 케이블로 다리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철 케이블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샌프란시스코에는 이런 다리도 이런 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수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 다리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다리 위에 철 케이블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와이어 로드고요. 그러니까 선재, 한국말로 하면 선재 제품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이 회사가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을 미국 쪽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다리 같은데 그죠, 현수 같은데 또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또 보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연관성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해외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것들이 PC 강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선제 제품 와이어로드, 그러니까 제품의 일종인데
PC 강연선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트, 레스트, 콘크리트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강제인데 요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콘크리트 안에 이렇게 철근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철근이 들어가 있는 이런 콘크리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에 철근이 있는 콘크리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해외 건설 프로젝트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생산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해외 쪽으로 좀 수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동일 제강이 대장으로 좀 엮인 것 같아요. 대장으로 좀 엮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뭔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미국의 232조 무역 232조 이거를 재협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부 여건 개선 추진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중소형 철강주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 동일 제강이 만들고 있는 이제 선제 제품 와이어로드 같은 제품들 이런 것들 또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PC 강연선 이런 것들이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다가 지금 대량 거래 수반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구간 속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대량 거래가 발생되게 되면서 이런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은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이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부터 지금 이제 우상향이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주가가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PCB 업체인데 지금 2020년까지 계속 그 공급 부족 상황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 21,000원에서 25,000원 구간에서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히든 종목이 어쨌든 이 2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다른 이 PCB 관련된 기업들도 신고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거래일수로 3거래일 전인가요? 그때 제가 코리아 서킷 했었잖아요. 그죠? 코리아 서킷 할 때 당분간 상반기까지는 박스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2분기에 전고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박스권이 일단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21,000원 지지, 25,000원 저항, 21,000원 지지, 25,000원 저항, 23,000원 지지, 전고점 돌파. 결국에 N자형 상승입니다. N자형 상승. 그리고 N자형 상승이고 보시면은 또 골든크로스죠? 골든크로스 1차 상승, 21선 지지, 2차 상승, 그러면 이제 신고가 만들었고 여기서 따라가기보다는 5일선이든 21선까지 조정을 기다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3만원 돌파 보겠습니다. 1차 분기점 3만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차 분기점은 1차 목표 주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 1분기에도 FCBJ 관련돼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매출에서 54%가 또 수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 급등 수혜도 또 볼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고가 가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